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면서 유발 지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열 발전소에 대해 법원이 운영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진조사단에서 포항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지열발전소의 차후 안전한 관리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정성 검토 TF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양만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 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바빴다 해야 되겠죠. 네. 두 가지를 이제 하니까 예. 하나는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의 책임자로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이야기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지진에 관련 포항 지진 재난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일이 바쁘다고 봐야 되겠죠. 벌써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포항 시민들이 너무나 놀랐고 그렇죠. 예, 거의 충격적이었었잖아요. 그랬지만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그렇게 계속 쏟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들 주변에서 뭐 장애인이라 하는 분이 또 뭐 사회복지학 공부한 사람이 왜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활동을 네. 하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재난사회복지학관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포항시내 포항시가 2017년 11월 15일 날 이제 5.4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거 우리 지역의 큰 재난이다.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TV에 이제 전문가라 하는 고려대 이진환 교수가 네. 나와서 그분이 이제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게 지열발전소가 어디 있었지 할 정도로 의문을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지열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사실은 그때까지 몰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혹시 또 뭐 저기 포항에 그 한 70년대 석유가 나오는가 밤에 이제 이게 타워가 있었으니까 석유 파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진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열발전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이진환 교수가 하고 나는 밤에 제가 이제 지열발전소가 어떤 곳인가를 이제 찾아봤고요. 지진과 관련했던 그 자료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렇게 있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찾았고요. 또 흔히들 이제 주변에서 왜 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동기를 예. 물어요. 네네. 그 동기는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사회학도 했거든요. 사회학 하는 이제 과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공공성을 띠는 일에 이제 이게 그 좋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는 거. 이런 걸 이제 그 까발친다 할까 폭로하는 그게 이제 사회학자의 사명이다. 네. 이런 걸 이제 대학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사회학을 한 사람으로서의 약간 사명감? 그렇죠. 그런 거요? 좋게 예. 이야기하면. 근데 사실 처음에 이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지열 발전소 자체도 처음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예.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떤 그냥 여러 많은 가능성 중에 그냥 작은 가능성 중에 하나였겠지 네, 하고 예.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상에 돌아오느라 신경을 못 쓰는 동안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이걸 파헤쳐야겠다
이런 마음에 드는 그런 동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조금 기질론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예.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이제 불의에 대해서 네. 조금 참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적인 즐거움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지적인 제가- 호기심. 네, 뭐 그것도 이제 남들보다 먼저 하는 거. 아.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영국에 제가 유학 가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아마 그게 내한테 어떤 하나의 어떤 들어왔는 거 아닌가, 기질로 형성됐는 거 아닌가. 되돌아보면 저한테 좀 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찾던 자료들이 대부분 쉽게 그 지열발전소 지진과 관련된 그 자료랄까 논문들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연지진 전공자는 있는데 네. 지열발전소 관련해 지진의 이야기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환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환경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추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 지열발전소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에 의한 그 에너지 개발이기 때문에 그 자연지진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외국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특히 이제 바젤 사례가 네. 관련된 논문이 나오면서 우리가 비슷한 네. 지열발전소를 짓고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 자료가 엄청 나오니까 저는 이거 포항지열발전소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지셨군요. 자료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TV에서 보도가 한 달여 계속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추적해 그랬군요. 들어가는 거죠. 예. 네.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주입정에 물을 넣을 때 발생한 압력으로 단층면에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일으켰고, 이 미소 지진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5.4의 본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규모 3.0 이하 미소 지진이 150여 차례나 발생했는데 발생 시기와 물을 주입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지난 3월에 정부 조사단에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이것은 지열발전 시설에 의한 지진이다. 그때 이제 이것이 촉발 지진이다라는 용어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네.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은 사실 뭐 촉발 지진 이런 단어조차도 처음 들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유발 지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떤 분들은 유발 지진이라고 하면 안 돼. 촉발 지진이라고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연지진과 인간이 일으키는 지진을 흔히 유발 지진이라고 해요. 네. 산업 시설이 일으키는 지진. 네. 뭐 이를테면 포항시에서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관련된 유발 지진이 이를테면은 이제 지열발전소, 네. 또 하나 그 포철 앞바다에 400m 있는 CO2 저장고, 또 지금 뭐 지역에 이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댐 건설, 이 큰 댐이 있으면 이게 압력을 받아가 이렇게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자극을 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네.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지진이라면 쉽게 일반인들은 안 하면 늘 뭐 지진이 일어나면 뭐하고 관련시키냐면 단층과 관련했다. 그렇죠. 단층이 자극을 해서 왔다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로 사람이 자극해서만 일어나는 지진은 유발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지진 하는 과정에 이제 지진을 촉발시켜서 힘을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게 되는 바로 직접적인 자극이 되는 것. 자극을 이게 예. 단층을 건드려서 이제 자연 지진처럼 일어날 때는 이게 촉발 지진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촉발 지진도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게 산업 시설에 인간이 자극을 해서 네.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체 보면은 유발 지진 속에 이제 포함시키고 하고요. 우리 지역에 발표했던 그 사연서 저자들이 유발 지진으로 가져갔고, 예. 그 유발 지진 정부 조사단 유발 지진에서 또 개념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단층을 예기치 않게 만나서 자극했기 때문에 지열발전 5.4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촉발 지진이라는 이런 말로 이제
또 개념 규정해서 이제 지진을 종류를 이제 원인을 찾고 경위를 내립니다. 예. 그동안 지진과 지열 발전 간의 이제 그 연관성을 공부를 하시면서 네. 많은 그 외국 논문들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전공이 지질학 쪽이 아니신데 네. 한국어로 된 것도 그런 전문적인 논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외국어로 된, 아마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죠? 그걸? 제가 영국에서 이제 6년 4개월 정도 이제 학위 영어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뭐 석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읽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자연과학 수리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어를 잘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뭐 주변에 있는 이제 자연과학자들한테 물어봤고요. 예. 또 이제 그 약간 자꾸 보게 되면 이제 익숙한 언어가 나와요. 아, 그렇죠. 예, 뭐 하나씩 두 개씩 예.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초점을 둔 것은 이게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일으키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초점해서 관련된 논문을 읽다 보면은 저런 이제 논문의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뭐가 이야기하는 그 중간의 과정은 이 실증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예. 제가 뭐 특별히 필요하면은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리 포항 지진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선택적인 자료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본 거죠. 네. 지질학 전공자도 아니신데 이렇게 많이 알게 되려면 논문을 얼마나 봐야 되나요? 얼마나 보셨어요? 한 30편 이상 읽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모아놓은 거 보면 한 100여 편 정도가 됩니다. 100여 편이요? 거의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뭐 늘 하진 않았지만 평균 뭐 한 두세 편은 늘 읽고 관련된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는 뭐 양박사 학회 발표하라 할 정도로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에 이제 지질학회가 열리는데 네.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과학자들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지구과학자들 윤리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자연과학자만 우리가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과학자들도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아마 권했던 것 같아요. 많은 논문들을 보시다 보면 또 지질학 전공이 아니시고 네. 그러면 사실 논문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다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데 그러면 이거 보면은 이 논문을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논문을 보면 저 논문이 맞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예, 뭔가요? 지열 발전소와 지진의 관계에서 지진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이 지진을 일으키게 이제 과정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되느냐, 또 운영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지열 발전을 만약에 이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지열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운영할 때 안정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두는 거죠. 뭐 그 원리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네. 뭐 기술적으로는 저는 모르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운영 과정에 어떤 과정에 이게 건설하려면 지역 주민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지열 발전소의 가장 큰 결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포항 지열 발전소는 외국자 학자들이 대부분 포항 이게 위험 시설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실시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포항 시민한테 배제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네. 또 우리 학자들이 이 시기가 왜 2010 지어지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0년부터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으로는 2012년부터 될 때 그 이전에 이제 외국 사례가 어떤 거 있었느냐를 이제 계속 이제 그 논문을 찾는 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 의식을 네.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많은 논문을 이제 다 들어갈 필요 없이 관련된 것만 그랬군요. 선택했는 거죠. 그 정부조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딱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실을 맺었다, 얕었던 그 활동에서 내가 예측한 대로 사실은 그 정부 결과가 촉발 지진 나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저는 이 촉발 지진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네. 확신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조금 저도 집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보상을 좀 받거든요. 새 집이었는데 벽에 금이 가서 이제 근데 동시에 이제 그 발표가 있자 시민들은 이렇게 그 발표장에서 만세도 부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은 정부에서 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예구적인 수사로 유감이다 하는 정도로만 했는데 한편으로는 가장 큰 분노를 이제 시민들이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렇다 한편으로는 분노와 함께 동시에 이제 뭘 가졌냐 하면은 포항시가 참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과연 지진에부터 안정할까? 그 뒤에 이제 왜냐하면은 그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바젤의 경우 한 10년 동안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네네. 되거든요. 지진도 또 여진도 조금씩 일어납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또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촉발 지진은 국가가 분명히 책임 있다 하는 걸로 이제 국책 사업이었으니까 되면은 이제 희망을 가졌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불안을 이제 조금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가야 할 길이 또 많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흥해 주민이나 장항도 북구 지역이 좀 심했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순간적으로는 기뻐할지도 모르지만은 희망을 또 국가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제 변화된 건 없고 여전히 이제 또 고통은 언제 이렇게 보상을 받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의 부담은 있었죠. 그냥. 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촉발 지진이다라는 이 결론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이야기들도 많고 숙제들도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양 위원님의 인생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함이 경북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장이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일 하세요? 장애인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학대, 네. 타인으로부터 인권 침해 받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돈을 가치가 당한다 했을 때 경제적인 착취, 폭력을 이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체적 폭력, 여성의 경우 성폭력, 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시설에서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 이런 사례가 이제 접수가 되면은 네.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장애인이 대변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이제 보호하고 그 뒤에 이제 사후 지원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전국에 한 18군데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옛날부터 가지셨나요? 계기도 궁금하고요. 사회학 할 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직장에서 옮겨가면서 한 텀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좀 있을 때 이제 그때는 백수였다고 그럴까요? 그때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명도학교 가서 이제 명도학교는 특수학교죠. 네. 특수장애인 한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자원봉사센터한테 의뢰를 했고 문의를 했고 그게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서 장애인과 이제 관련해서 인연을 맺고 그 있는 교사님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도움을 될 수 있으면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아니 근데 있죠. 그 전에는 크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있다고 거기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도 이유가 궁금하고. 조금 이제 약자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었죠. 뭐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안에 있는 동기가 그건 뭐냐 그러면은 찾아보면 자꾸 내 속에 무슨 뭘 찾아야 될지 네네. 그런 위원님의 생각이 뭔가 그 마음속에 내재된 그것이 네, 있었군요. 뭐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제 차별받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나서서 이제 네.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자질론이라 할까 기질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막상 거기서 특수학교에서 봉사를 해보니까 이거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인상적이었나요? 비장애인들은 학생들은 이제 여름 방학 때 자기네들이 뭐 그냥 그 수업을 뭐라 할까 보충 수업을 네. 하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여름 방학 때 되면 집에서 이렇게 놀게 되면은 이게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최초로 이제 경상북도라 할까 전국에서 여름 방학 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그때 돈으로 한 학교 이제 명도학교 실시하는데 한 1,000만 원요 네. 이제 지원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전역으로 퍼져 나갔던 게 이제 좀 보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 장애인들이 흔히들 보통 비장애 장애인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쉽게 가잖아요. 네. 그 장애인들은 이제 전공과락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고 2년 더 하고 나면은 장애인은 평생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포항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실제 이제 시의원들을 만났죠. 이 조례안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느냐. 시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사님들하고 이거 그냥 시의원들을 맡기지 말자. 시민 발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시민 발의를 하면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한 8,000여 명은 이런 한 3개월 동안 받았어요.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제 예. 부모들하고 동원해서 직접 했죠. 길거리 나가서 이제 서명을 받아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이거 되겠느냐 예. 했더라고요. 의외로 협조를 많이 해서 서명을 거의 한 달 만에 다 받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이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걸 명분이 있는 했는데 시민들이 해주더라.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시에 이제 제출했죠. 네. 2004년 4월인가 5월에 네네. 최초로 경상북도 최초로 이제 또 평생교육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2년이 아마 예. 돼서 좀 장애인들 부모님들하고 자꾸 인연이 자꾸 네. 엮어진다는 것보다 관계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같았어요. 듣기만 해도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이런 거 하면 늘 이제 자랑하는 과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또 많이 알리셔야 또 다른 분들도 그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시고 예. 선한 영향력이죠 이런 거는. 좋게 해석해 주시네. 예. 최근에 경주에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네.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네, 네. 정말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뭐 장애인 폭행, 인권 침해, 횡령도 있었고요. 예, 지원금 예, 횡령도 예.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잊을만 하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 한 가지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짧은 시간에 한다면은 우선 이 장애인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뭐 재단이라 할까 그 책임자들이 어떤 윤리 의식이 부족한 거죠. 또 하나 그 장애인 시설에 운영 규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자치단체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네. 재단의 어떤 시설 운영하면은 그 운영하는 그 재단 자원금에 그 이용을 이제 그 규제가 현실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거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네. 그 사각지대들을 이분들이 이제 운영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이제 그 책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걸 감독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독 기관이 이제 인력이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가 뭐 이 옹호기관이 이제 자치단체하고 같이 담당자하고 이제 조사를 나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어우러져서 발생하지 않는가. 뭐 저는 뭐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우리 기관이 주어졌다면 가능하면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제보가 들어오면은 가능하면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조사해서 최근에서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옹호기관이 보조금 받는 기관으로서 제값한다. 뭐 그런 뭐 좋은 평가도 받지만 또 조사 당하는 부분들은 또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가능하면 그런 이제 조사가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권익 옹호에 힘쓰시고 계시니까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조금은 다르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세요? 가능하죠. 뭐 행복한 세상을 꿈꾸죠. 네. 뭐 차별 없고 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이제 흔히들 뭐 쉬운 말로 하면 인간들인데 요새는 전문적으로 인권을 차별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함께 어우러져가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게 이제 복지가 포용국가, 포용복지 서로 이제 차별하고 다양한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을 지향하는데 저희가 제 자신들 조금 기여할 수 있으면 보람있겠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랄까? 목표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논문도 좀 썼고 한데 주변에서 자꾸 책을 좀 서락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현직 기관장에다가 또 지진 일을 하니까 그 여유가 없는데 저 나이가 이제 일진이 있으면 은퇴가 될지 또 사회에서 저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은 책을 좀 쓰고 또 필요하면은 뭐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제가 좀 이제는 좀 중산층으로서 저보다 조금 못한 부분들이 뭐 물질적으로 아니라면은 재능을 기부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뭐 조금 더 발전하는데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기능할 수 있다면은 기여할 수 있다면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죠. 장애인 관련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포항 지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네. 사실 뭐 떼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그런 재난 상황이 되면 사실 장애인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매뉴얼도 좀 갖춰줘야 되겠죠? 가장 이제 제가 지금 지진 관계 일을 하면서 이제 시의원들님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 취약한 부분이 뭐 비장애인도 취약하지만은 장애인들이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제 어떻게 신체 정신적인 장애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대피를 한다든가 안정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조금 뭐 국가에서도 하지만은 포항지역에 독특하게 그 실행 과정에 대한 걸 연구 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뭐 예산 지원을 뭐 지금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네. 실행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역할을 제가 뭐 좀
지진하면서 장애인들한테 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특수부분에 나눠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과의 연관 관계를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셨던 양만재 위원님과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